돈 버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돈 다루는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돈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모든 돈에 대한 교육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오늘은 개도 안 먹는 돈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셨나요? 돈이 마음먹은 대로 잘 벌어지시던가요? 연예인 누구는요, 한때 잘 나갈 때는 돈 버는 게 제일 쉬웠답니다. 뭐 연예인이라서 그런가요? 돈 버는 거 안 되는 사람은 야속하게 뭘 해도 안 됩니다. 하는 족족 다 털어먹고 죽어라 개고생만 하고 안 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그게 그렇게 쉽다는데도 말이죠. 저 아는 사람도요, 돈 잘 벌어질 때는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와서 현금 세는 일이 참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힘들 정도로 현금을 뭉탱이로 가져왔대요. 나도 참 그렇게 좀 한번 힘들어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밑에 돈이 숨을 못 쉬었대요. 그래서 그분은요, 시장 갈 때도 100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걸치고 시장을 가더군요.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부러워 죽는 줄 알았네요. 저도 할 수 없죠. 부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잘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교육을 어디서 받으셔서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건가요? 그럼 어디서 배웠을까요? 돈 잘 버는 방법?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 저는 돈에 관한 교육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제가 못 버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를 하게 되고 교육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기 때부터 많은 걸 가르치고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 입학을 해서도 학교 공부와 함께 또 다른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며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교육 중에 돈에 대한 교육은 왜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가르치는데 돈에 대한 건 왜 안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게, 꼭 중요한 게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돈 문제는 스스로 깨우치고 배워야지 돈에 대한 교육은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교라는 것이 설립 목적이 근대 이후 규격화된 근로자 양성에 있었다는 원론적인 배경을 떠올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만은, 근로자 개개인의 경제적 활력을 돕는 내용을 교과과정에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못 받다 보니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타도 돈 관리를 할 줄 모릅니다. 한 달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잉여자금을 만들고 굴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또 그러다가 이렇게 쓰다가 부족하면 아주 그냥 거지처럼 살거나 아니면은 또 빌려서 쓰거나 그렇게 되고, 월급날 되면 돈 들어와 봐야 카드 맞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돈을 모아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전혀 없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돈 관리 잘하고 계획성 있이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과 삶 자체가 점점 차이가 나고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적게 벌면 적게 쓰고 버는 수입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만, 돈벌이가 적다고 쓸 것도 적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쓰자 하면 또 이게 끝도 없이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정해놔야 돈 관리가 됩니다. 많이 벌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쓸 줄도 알아야 경제도 활성화가 됩니다. 무조건 안 쓰고 주머니를 닫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아하게 철학과 문학을 논하며 고고한 선비가 대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교 영향력이 남아있던 문화권에서 살던 때는 돈에 관심을 두고 돈 하면서 욕심을 내면은 격이 떨어지고 천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 성장 과정을 생각해 봐도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돈 다루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워낙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명절에 친척들이 오셔서 돈을 주면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다 뺏깁니다. 엄마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하면서 돈을 뺏어갑니다. 애들이 큰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이럽니다. 왜요?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럽니다. 너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 관리를 못하니까 엄마가 보관했다 줄게 하면서 뺏어갑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용돈을 주고 용돈 기입장도 만들어서 돈 씀씀이를 기록하면서 용돈 탈 때까지 쓰다가 용돈 타기 전에 다 써버리면은 또 갑을 신청도 하고 갑을 또 해주고, 이렇게 돈 관리, 돈 교육을 합니다. 옛날에는 용돈 생기면 기껏 해봐야 저축하라고 하는 게 돈 관리가 다였어요. 저 어렸을 때 얘기 또 한번 해야죠. 저 어렸을 때는 돈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용돈이라는 거, 그런 거는 그런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돈을 써본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학교 낼 돈도 잘 못 내고 그런 형편인데 돈 구경을 했겠어요?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밥도 없으면 굶고, 옷 사주면 좋아서 입고, 아니면 언니가 입던 거 다 떨어질 때까지 물려주면 그거 입고, 안 사주면은 줄구장창 단벌로 한 벌 가지고서는 그냥 봄, 여름, 가을 다 한 벌로 입고 다니고 살았고요. 그러면서 불만도 없었어요. 다른 애들도 다 이러고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애들이 사 먹을 때 침만 꿀꺽 삼키다가 너무 침이 넘어가니까 가서 물이나 한 바가지 마시고, 학용품 떨어지면은 얘기해도 안 사주면 필기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돈 관리, 용돈 얘기, 그런 얘기는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한테 떼쓰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그냥 다들 그러고 사나 보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요즘 아이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다 가출할걸요? 그렇게 안 살을걸요? 그래도 돈 교육 받기는 조금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요, 무조건 안 쓰고 검소하게 알뜰하게 사는 건 눈으로 보고 머릿속 깊이 교육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엄마 주머니에 돈 들어가면은 다 녹아날 때까지 돈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아주 지독했어요, 엄마가. 뭐 가난해서 그랬겠죠. 그렇게 살다가 제가 사회에 나와서 월급을 타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첫 월급 타면은 엄마 빨간 내복 사드리는 게 유행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 빨간 내복 이름이 엑스란 내복이었는데 저도 그 빨간 엑스란 내복 엄마한테 사서 드렸네요. 그리고 돈을 안 쓰는 것만 배웠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목돈을 만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알아보고 선택하고 그래서 뭐 푼돈을 목돈을 만들고 그 정도뿐 과감하게 뭐 돈을 뭐 굴리고 뭐 이런 거 몰랐어요. 투자하고 그러는 거. 그래서 지금도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타면 부모가 관리해주겠다고 통째로 관리하면서 용돈을 주고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애써서 번 돈 낭비할까봐 잘 관리해서 돈을 뭐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건데요. 글쎄요, 저는 이런 거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허튼데 안 쓰고 돈 관리가 잘 돼서 목돈을 만들어 줄 수는 있겠지요만은 본인이 번 돈 본인이 스스로 관리하면서 목돈을 만들어가는 재미도 알아야 하고 재테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돈 굴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걸 다 부모한테 맡기고 용돈이나 받아서 쓰면은 부모가 돈을 가지고 알까고 새끼치고를 한다면 그 자식은 어른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벌었으면은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목표도 정하고 돈도 굴리고 돈 들어가는 재미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하지요.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 손을 빌린다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결혼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돈을 벌 줄만 알고 관리할 줄 모르면 어떤 가수 누구 꼴 날 수 있습니다. 그 가수는요, 벌기만 하고 돈 관리는 남편이 다 할 때요. 일만 계속해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써본 일도 없대요. 돈 만져보지도 못했대요. 그러다가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완전히 빈털터리더래요. 돈이 하나도 없더래요. 돈 다 어쨌는지 한 푼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없다는데. 돈을 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었죠. 그 가수 인기도 엄청 좋았는데 번 돈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헛고생한 거죠. 죽 써서 개 좋은 일 시킨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 관리, 돈 다루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그렇습니다. 운전은 운전학원에서 배우고 피아노는 피아노 학원에서 배우고요. 태권도는 또 태권도 학원이 있습니다. 다 배우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돈 관리, 돈 다루는 방법 왜 가르치는 데가 없을까요? 있기는 하네요. 사기꾼들이 돈 버는 방법, 돈 벌게 해준다고 꼬드길 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주식이나 부동산도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남의 말 듣고 했다가 낭패 보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아서 대한민국은 범죄 1위가 사기 아닐까요? 돈 다루는 법, 돈 굴리는 법, 돈 버는 방법 이런 돈 관리를 하는 기초적인 교육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사기꾼들 가문이설에 잘 넘어가고 사기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닐까요? 모르기 때문에 사기꾼들 먹잇감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사기 한 번쯤은 다 당해봤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경제적 독립은 경제적으로 외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엄마에게 월급 통제권을 넘기지 않고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을 익히는 것도 경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내가 번 돈 내가 관리하게 되었다고 좋아서 한 달만 쓰고 싶은데 쓰고 다음 달부터 저축하고 뭐 그러면 되지. 그럼 그렇게 다음 달부터 모으면 되지. 이달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쓰고 써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 한 달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돈은 써버릇하면 계속 써버릇하게 됩니다. 계속 쓰게 돼요. 월급쟁이들은 한 달 펑크 나면 그 후유증 원상복귀 되려면 몇 달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도 또 한 달만 이달만 또 쓰지 이렇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스스로 돈 관리를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 돼야 하고 중요합니다. 돈은 억만금이 있어도 써야만 돈이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도 큰 문제지요. 쓰지 못하는 돈은 필요 없는 돈입니다. 억만금을 벌어서 쌓아놓고도 더 벌어서 쌓으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갈 텐데 욕심은 아주 끝이 없습니다. 돈도요, 써본 놈이 쓸 줄 압니다. 그래서 돈은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했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한다는 학원이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등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돈 버는 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도 잘 포착해야 하고 시대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운때도 맞아야 하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에이구, 너 돈이 나를 좋아서 따라와야지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겁먹고 도망갑니다. 돈은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아주 짭니다. 소금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나 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펑펑 쓸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요, 월 소득이 높을수록 영수증을 잘 챙긴답니다.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87%가,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65%가 영수증을 챙기며 관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평소의 씀씀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영수증을 보면서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을 하는 거지요. 재산을 착착하기 위해서는 자산관리 습관이 중요하고 소비 습관도 점검하며 돈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결제수단이 너무 편해서 돈을 더 쉽게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모으며 관리하는 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은 자꾸 욕심내면 한평생 힘들어지고요. 돈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 돈 벌어서 잘 살아보기는 좀 그러네요. 시간도 없고요. 나이가 제가 꽤 많잖아요. 이번 생은 돈복이 없었나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우니 편해지네요. 있는 만큼 가진 만큼 그냥 이대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나요? 돈을 따라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는 동안 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의 노예는 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